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시입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 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엑기스만 모아서 말아왔습니다. 네, 말아왔어요. 어제부터 말았어요. 네. 자, 첫 소식이요. 오늘 오전 속보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23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원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 원 전 장관은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고요. 네. 이렇게 원 전 장관의 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의 3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당권 경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면택 의협회장이 경찰에 출석했다고요? 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다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임 회장은 이미 몇 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1시간도 되지 않아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임 회장을 다시 소환한 거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 경찰의 모습을 드러낸 임 회장은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건 의사 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아는 내용이라며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 혐의 여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어요. 의사들에게 죄가 없다는 거고요. 네. 임 협회장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자발적으로 진행된 거고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원인 제공은 정부가 했다고 일관되게 밝혀온 바 네.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네. 네. 전해드릴까요? 네, 이국종 병원장이 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혀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전해드릴게요. 네. 이국종 대전 국군병원장이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뉴스원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명강연 콘서트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사는 강의식이 아니라 선후배 간 1대1 도제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또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네. 신생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며 그 많던 젊은이가 어디로 갔겠냐. 네.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을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하겠나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게 아니라 필수 의료를 살릴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북러 정상회담 주요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확대 회담에 이어 2시간이 넘는 단독 회담 끝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 협정의 핵심은 북러가 어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겁니다. 두 나라 중 한 곳이 전쟁 상황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 군사 개입에 나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오늘 공개한 조약 내용이 있다는데 이건 뭐죠? 네, 북한이 북러 정상이 체결한 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조약문을 보면 쌍방 중 어느 한쪽이 개별적인 국가나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격상된 표현이 됐군요. 네, 맞아요. 사실 이 비슷한 내용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1961년 체결된 구소련과 북한 간 동맹 조약에도 담겼었거든요. 네. 이후 1996년에 폐지됐는데 이 냉전 시기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이번에 부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다만 어제 새로 체결된 조약에는 제가 조금 전 읽어드린 이 조약 전문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죠. 네. 네. 유엔 헌장과 북러의 법에 준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군사적 지원이 뭘 뜻하는 건지 추가적인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 CNN은 이 북러 간 상호 지원 조항에 이렇게 모호성을 남겨둔 건 의도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CNN 이거를 전략적 모호성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가능성도 저도 있다고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외신 반응도 조금 더 전해 주시겠어요? 네, 외신들은 이 북러 간 협정에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북러 간 가장 강력한 밀착이라며 냉전 시대 합의를 되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YTN이 이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두 나라의 관계 심화는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과 가정 양립, 네. 또 교육 돌봄, 네. 또 주거 지원 및 결혼 출산 장려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습니다. 네. 그럼 양육 분야 대책은요? 네, 0세에서 11세 교육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담겼어요. 초등 대상 늘봄 학교를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또 결혼과 출산에는 집 문제가 아무래도 크겠죠. 주거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거 지원도 대폭 늘리는데요. 신생아 우선 주택 공급 신설하고 출산 가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연 2억 5천만 원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제한을 높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주요 내용만 간략히 제가 전해드린 거고요. 이 밖에 뭐 휴가 휴직제도 확대, 더 넓은 집으로의 갈아타기를 지원하는 주거 대책 등 정말 많은 저출생 대응 정책이 나왔거든요. 이 내용은 따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0세에서 10세까지의 그 인구수가 네. 우리가 북한보다도 적다는 그 부위원장의 말에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건 충격적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말 모든 국민이 공감하실 텐데요. 정말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오늘도 어마어마합니다. 찜통 더위가. 왜 이렇게 뜨겁죠? 네, 내일은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 올여름 어떡하나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최근 지구 표면 온도와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밤낮 가릴 것 없이 펄펄 끓는 뜨거운 날씨가 네. 관측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지구 표면 지표 온도가 평균 14.98도로 174년 만에 가장 뜨거운 한 해였다고 해요. 작년이요? 네. 네. 특히 최근 12개월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63도나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1.5도까지를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기는데 이를 뛰어넘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름밤의 낭만도 사라졌습니다. 밤이면 좀 더위가 식어서 네. 동네 산책 즐겨 하시는 분들이 그랬죠, 많았는데 옛날에는. 네, 최근 온난화가 가속화되다 보니 낮에 쌓인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고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열대야가 올여름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달 하순 장마가 끝난 뒤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없던 벌레들이 맞아요. 아니 요새 러버 모기, 러버인가요? 모기도 아니고 파리도 아닌 이상한 거 있거든요. 네. 갑자기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러버버그라 그러죠. 러버버그. 네, 정말 네. 많이 지금 보이고 그래요. 있죠. 맞아요. 네. 동네마다 이게 다 있어요. 지금 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뜨거운 날씨가 빨리 시작되다 보니까 이 벌레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특히 올해는 벌레들이 더 크고 많을 거라 그래서 네. 찌도 않아요. 심지어. 공포스럽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진짜 에어컨을 아끼는데요. 요새 에어컨 전기 요금 걱정되는 분들 있으니까 전기 요금 줄일 팁 좀 전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추천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이 구형인지 신형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2011년 이전 제작된 제품이면 구형이고 네. 이후 제품이면 신형일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음. 구형의
냉방의 경우 목표 온도, 내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2시간마다 수동으로 가동을 멈춰주면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V형은 이 온도를 유지할 때 실외계가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기 네. 때문이고요. 네. 반면 신형은 껐다 켰다 자주 하지 마시고 네. 이 냉방 희망 온도 고정하고 쭉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전력 사용량 절감에 유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의 휘핑 퀴즈 전해주시죠. 아, 이게 참 어려운데 제가 퀴즈 드리기 전에 잠깐 네. 짧게 알려드리면은 네, 예. 이 에어컨 몇 도로 해놓는 게 좋냐면은 적정 온도. 네. 섭씨 26도입니다. 네, 26도 네, 유지하면은 네, 2시간 가동 기준 24도 냉방 시보다 0.7배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아이고, 있습니다. 저 꿀팁이네요. 네. 네. 아, 알겠다. 왜 그러는지 네. 알겠다. 네. 예. 휘핑 퀴즈 바로 빠르게 네, 드리네요. 네, 네. 바로 조금 전 알려드렸죠. 냉방 효율을 높이고 전기세 절약할 수 있는 적정 온도 몇 도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네, 바로 조금 전 알려드린 만큼 오늘은 보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단답형입니다. 네. 그럼 힌트 빨리 힌트. 들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이거 숫자 아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비행기가 지상을 박차고 이륙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이미 다 이미 얘기하셨어요. 비행기가 지상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을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네. 정말 아재 개그를 이렇게 아니 힌트에 녹여주셨네요. 얼마나 좋아요? 자, 냉방 효율을 높이고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적정 온도 주관식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댓글창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최휘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출연하시는 남진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출입 금지.